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지난 6일 SL 벤피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고 벤피카와의 1차전에서도 1-0 승리를 기록하며 중요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프니아와 레반도프스키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쿤데와 아라우호가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는 바르셀로나입니다. SL 벤피카 지난 9일 시디나시오넬과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0-1로 패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쿠와 파블리디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마리아와 알바로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는 SL 벤피카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가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력과 경기력에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버풀 지난 9일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과의 1차전에서 승리하며 중요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경기에서 점유율을 다소 내줬지만 알리송의 뛰어난 선방 덕분에 실점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살라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네즈도 공격에 활발히 가담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맥 알리스터와 흐라벨느흐가 공수 조율을 맡으며 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며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리버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난 9일 리그왕 25라운드 스타드 램과의 원정 경기에서 4-1로 승리하였습니다. 1차전에서 0-1로 패하며 홈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살아났지만 리버풀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덴벨레와 크바라츠헬리아의 활약이 중요하며 중원의 비티냐와 파비앙 루이즈가 경기 운영을 책임지겠지만 리버풀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리버풀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접전 끝에 리버풀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테르 지난 9일 AC 몬차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예노르트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마르쿠스 투람의 조합이 매우 위협적이며 마르티네즈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미 6골을 기록 중입니다. 중원에서는 니콜로 바렐라와 아슬라니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탄탄한 수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 때에도 뛰어난 전술적 효율성으로 이를 잘 막아내고 있는 인터밀란입니다. 페이에노르트. 지난 6일 인터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0-2로 패배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0-2로 패하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정 성적은 다소 불안정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주력 공격수인 줄리안 카란자가 상대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고르 파이샤오가 이 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8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팀의 전력은 불안정한 상태이며 많은 부상 선수와 결장자들로 인해 팀 전력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주요 선수들이 결장하면서 인터밀란의 빠른 공격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페이에노르트입니다. 초안 분석. 인터밀란은 현재 매우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지며 페이에노르트는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성적과 많은 결장자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페이에노르트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에노르트의 공격력 부족과 수비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인터밀란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 지난 8일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브레멘과의 홈 경기에서 0-2로 패배하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에서 3-0으로 패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리그 성적은 2승 2무 2패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르치의 결장이 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보니페이스와 아들리가 주도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상 역시 가볍지 않은 편이며 홈에서의 강점을 살리려 하지만 역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레버쿠젠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지난 8일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보훈과의 홈 경기에서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복귀 후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중원의 키미히와 고레츠카는 경기 조율과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역시 후방에서 강력한 방어를 선보였고 골키퍼 우르비이는 중요한 순간마다 선방을 기록하면서 팀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바이에른은 레버쿠젠의 반격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 공격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수비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초안 분석. 결론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에서 이미 큰 부위를 점했으며 레버쿠젠은 수비와 전력 부족으로 반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갈 것이며 레버쿠젠은 홈에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역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가 유력합니다.